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제방에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이 경고성,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역설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듯 하지만 김용현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군 사령관들의 검찰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김용현 지시받고 병력이 철수된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조차 직속 장관의 명령이 안 떨어졌다고 밝혔고 새벽 2시 13분 이미 계엄이 해제됐는데 김용현은 선관위에 재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헌재를 농락한 윤석열, 김용현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계엄군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는지를 7명 증인을 상대로 12차례에 물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체포권을 두고 국회 측 소추인단은 국회 침탈 행위라고 지적했고 윤석열은 내가 지시한 바 없다라면서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검찰에서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고 나오라고 했을 때 마음의 문이 확 닫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김건희 수사 필요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 8명이 연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2명 이상의 검사가 연명으로 서명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수사보고서에 여러 명의 검사가 연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위에서 싫어하고 막을 것이 예상돼 수사 결의를 다지거나 책임 분산을 위해 연서명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수사 보고서는 지난해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연 11월 7일로부터 엿새 뒤에 작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이 입법될 때 최대 수혜층은 어디일까? 상속세 면세 대상을 시가 10억 원 이하에서 18억 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하는 민주당 안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포진한 아파트를 상속하려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최대 수혜층이라는 것이죠. 과천, 성동, 분당, 광진, 마포, 동작용산, 강동 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부자 감세인데 중산층 감세로 민주당이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은 선거용 졸속 감세 정책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조선일보는 그런데 이런 중도 보수 마음먹기 정책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다고 분석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을 선거 전술로 용인해 준 것이고 민주당이 지지층의 이탈을 걱정하지 않고 이념 지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진보층의 더불어민주당 지지 비율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 비율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진보층 결집도가 보수층의 결집도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이후 강해졌던 보수층의 결집세는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 송해초등학교 앞으로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논밭, 낡은 주택, 비닐하우스, 철물점뿐이었습니다. 올해 이 학교 신입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184곳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57곳에서 27곳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곳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올해 폐교하는 초중고등학교도 49곳으로 지난해 33곳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학교 입학생 감소와 폐교가 단순히 학교와 학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동네 소멸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